늦게 발견했으면은 이 절단 부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살이 빠졌을 때 73kg였어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별일 없겠지. 주변이 이제 너무 흔해진 거예요. 맞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 같아요. 누가 당연하고 해도 그냥 그래 너도 있구나. 남들도 있어. 네. 약간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은데 근데 당뇨가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되게 무서운 증상이라면서요. 그 어떤 병에 비해서도 합병증이 아주 심각한 합병증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혈관이 끈적끈적해지고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 특히 간은 말초 혈관이 막히고 순환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그 미세 신경에도 손상을 받게 돼요. 그러면 콩팥에도 문제 생기죠. 눈에도 망막병증이 생기죠. 그다음에 족부에도 괴사가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는 신부전도 올 수 있고요. 실명도 올 수 있고. 잘못하면 족부 절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당뇨가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다리 한쪽이 안 보이네요. 다리 한쪽을 절단하셨네요. 충격적인 그의 다리 상태. 한 달 전에 급성 당뇨를 해가지고요. 그 합병증으로, 당뇨 합병증으로 이제 발목 그 하부 쪽으로 해가지고 그 절단을 하려고 그랬는데 근막압 쪽에 괴사가 되고 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그 종아리 쪽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쪽으로까지 절단하게 된 상태입니다. 불과 한 달 전 당뇨 합병증으로 족부가 괴사되어 종아리 밑을 절단했다는 변권석 씨. 도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일어나는데 제가 좀 옆에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그냥 넘어진 거로 말았어요. 말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 거실에 바닥에 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한 마음에 이제 병원을 갔죠. 병원을 가니까 이제 괴사가 그만큼 진행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감각이 없었다는 거죠. 그걸 모르셨어요? 이미 진행이 됐는데 확인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당이 올라가는 게 계속 지속되면은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제 제일 문제가 혈관합병증이에요. 그 혈관이 이제 동맥경화가 와가지고 당뇨는 밑에서부터 맥혀요. 그 밑에 혈관부터 쭉 맥혀가지고 올라오니까 좀 썩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걸 자르더라도 그래도 결국은 안 되는 거죠. 아예 그냥 위에서 잘라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혈액이 안 가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시작된 족부 괴사. 처음에는 발등만 절단했지만 괴사가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종아리까지 절단해야 했다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그 정세라는 거는 뭐냐면 저림, 손저림, 발저림 그런 것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리구나. 혈액순환이 안 되는구나. 나이가 먹어서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죠. 간단하게 생각한 거죠. 무심코 넘겼던 당뇨는 족부 절단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데 거기에 더해 시력까지 위협했다고. 망막 혈관이 막히니까 소위 말하는 눈 중풍 같은 상황이 잘 오는 거예요. 당이 조절이 안 되면 계속 근육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당뇨가 생기면 다리 근육이 아주 새다리가 되고 배는 볼록하게 나오는 이런 상태가 아주 당뇨의 전형적입니다. 그래서 근육을 이제 늘리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단백질 섭취를 충분하게 하면서 근육 운동을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수술 후 재활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는 변권석 씨. 의족을 하기 위해서는 다리 근육의 균형을 맞춰줘야 하는데 그에겐 쉽지 않은 과정이다. 이 운동을 하는 게 이 의족 달기 전에 기본적으로 양쪽 근육을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목적이니까 좀 많이 해야 돼요. 최대한 정상적으로 걷고 싶으니까 좀 힘들더라도 재활 과정이 좀 힘들더라도 일반인처럼 걷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거 좀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강에 무심했던 사이 다리 한쪽을 앗아간 무서운 당뇨 합병증.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오히려 다행이라는데. 좀 위안이 됐던 게 뭐냐면 좀 늦게 발견했으면은
이 절단 부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 쉽게 말해서 처음에 왔을 때는 거의 이 무릎까지 절단을 예측했었어요. 근데 그나마 이제 약물 치료하면서 병행하면서 이제 이 종아리까지 요까지만 절단이 된 거예요. 지금 많이 막은 거예요, 나름대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변권석 씨의 빠른 쾌유를 닥터 지바고가 응원합니다. 기껏해야 자기 몸에서 느껴지는 변화라는 거는 그 체중이 빠졌다. 이거밖에 없었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거 정기적으로 막 피 뽑아서 검사하거나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건가 봐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당뇨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증상이 또 거의 없는 건데 그 증상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체중이 빠지는 거고 네. 체중이 빠지는 게 근육이 빠지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육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요. 그 자체로 또 신진대사가 안 되고 질병 위험도가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당뇨가 있으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3배나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나 당뇨 합병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가장 큰 문제는 근감소증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뭐 인정하긴 싫지만 나이가 들면서 진짜 근육이 안 붙어요. 안 붙는 거가 아니라 그냥 계속 빠져요. 그래서 저 사실 올해 들어서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옛날 같으면 내가 이 정도 운동했으면 어느 정도 몸이 되겠다는 계산이 있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반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잘 안 붙거나 혹은 근육이 막 쉽게 빠져버리거나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근육량이라는 거는 우리 신영 씨 나이인 30대의 정점을 찍고 그때부터 줄어요. 60대 정도 됐을 때는 원래 내 거의 30% 정도가 줄고요. 80대 정도가 된다 그러면 절반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노화가 오면서 또 근육까지 빠져나가면 건강에는 더 안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근육하면 보통 운동 기능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육은 뼈와 장기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몸속 장기들도 다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신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인 근감소증은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연화장애로 유발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근감소증은 연화장애 발생 위험을 약 2.7배까지 높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이제 현대인이 만성질환을 앓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근감소증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아예 근감소증은 질병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질병까지. 실제로 65세 이상인 경우에 근감소증이 있다라고 하면 사망률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남자는 5.2배나 높아지고 여자는 2.2배나 높아진다. 이런 보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년을 위협하는 질병을 막으려면 이제부터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근육을 채워야 된다라는 거죠.